오늘은 코인하고 퓨처스를 처음 만져보는 분도 길을 잃지 않도록 5가지를 한 번에 손에 붙여드릴게요. 10분짜리 한 편으로 매매의 큰 그림을 지도처럼 접어 넣어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오늘 영상은 따라하기, 단타 흐름, 수수료 절약, AI 단타, 100달러 무입금 시작, 이 5개를 완성하는 시간입니다. 끝나면 최소한 버튼 누르는 손이 안 떨리실 겁니다. 첫 번째는 초보도 거래를 따라할 수 있게 진짜 쉬운 방식으로 안내해드립니다. 가입부터 화면 구성, 현물과 퓨처스가 어디에 있는지까지 길치도 못헤매게 표시해드릴게요. 주문 넣는 순간이 제일 무섭죠. 그래서 시장가, 지정가가 뭐가 다른지 한 문장으로 끝내고 바로 실습처럼 보여드리겠습니다. 급하면 시장가, 가격을 찍고 기다리면 지정가 이 감각만 잡으셔도 반은 성공입니다. 그리고 포지션 크기를 어떻게 잡는지도 같이 갑니다. 금액 입력한이든 수량 입력한이든 내가 지금 얼마를 베팅하는지 헷갈리면 그대로 손실로 이어지거든요. 그 부분을 초보 눈높이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헷갈리는 게 현물과 퓨처스 차이입니다. 현물은 코인을 그대로 사고 파는 거고 퓨처스는 오를 때도 내릴 때도 포지션을 잡을 수 있는 구조예요. 초보는 이 구분만 확실히 해도 길이 보입니다. 퓨처스로 들어가면 레버리지 숫자가 눈에 확 들어올 겁니다. 그 숫자는 확대경 같은 거라서 작게 키워도 움직임이 크게 느껴집니다. 어디에서 조절하는지 실수하기 쉬운 부분까지 같이 짚어드릴게요. 두 번째는 네이버 코인 커뮤니티에서 한동안 불꽃처럼 번졌던 이야기입니다. 300만 원이 1억 8천만 원이 됐다로 알려진 중학생 단타를 돈자랑이 아니라 패턴으로 해부해 드릴게요. 그 방식의 핵심은 크게 보면 욕심을 작게 쪼개는 데 있습니다. 한 번에 크게 먹으려 하기보다 짧은 파동을 여러 번 주워 담고 기준이 깨지면 미련 없이 접는 식이죠. 이 구조만 이해해도 단타가 덜 무섭습니다. 세 번째는 수수료 절감 꿀팁입니다. 단타는 횟수가 곧 실력이기도 하지만 횟수가 곧 수수료이기도 해요. 그래서 수수료가 높은 곳에서는 이겨도 남는 게 없는 느낌이 자주 옵니다. 특히 수수료는 들어갈 때 한 번, 나올 때 한 번, 2번 찍힙니다. 그래서 몇 번만 해도 금방 커져요. 수수료 할인이 제대로 적용됐는지 확인하는 습관만 들여도 체감이 확 달라집니다. 거래소마다 메이커, 테이커 수수료가 달라서 지정가를 잘 쓰기만 해도 체감이 확 줄어듭니다. 여기에 할인 링크나 수수료 혜택을 얹으면 같은 실력이라도 결과가 다르게 찍히는 걸 느끼실 겁니다. 네 번째는 AI 활용 단타입니다. AI는 미래를 맞히는 마법사가 아니라 사람이 놓치는 정보를 빨리 정리해주는 비서로 쓰는 게 포인트예요. 뉴스 요약, 지표 정리, 루틴 체크를 맡기면 손이 가벼워집니다. 하루 50만 원씩을 노리는 그림도 결국은 루틴에서 나옵니다. 진입 기준, 정리 기준, 하루 거래 횟수, 체크리스트를 AI로 템플릿화하면 감정에 끌려가지 않게 되거든요. 그 틀을 영상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내 돈 입금 없이 첫 거래입니다. 가입 이벤트로 100달러를 받고 그 금액으로 시장을 배우는 흐름을 알려드릴게요. 초보 때 가장 아까운 게 수업료인데 그 수업료를 줄이는 방식입니다. 고정 댓글에는 수수료 최대 할인 방법이랑 100달러 받는 가입 링크를 한 줄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영상 보시다가 어디였지? 싶으면 고정 댓글만 확인하시면 길이 바로 열립니다. 현실 체크도 해볼게요. 이벤트로 받은 100달러로 10억을 만드는 건 거의 드라마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내 돈을 넣지 않고도 코인 거래를 공부해 볼 수 있고 레버리지로 타이밍이 맞으면 몇백만 원까지도 가능성은 열릴 수 있습니다. 이제 왜 코인에 투자하느냐를 아주 단순하게 보여드릴게요. 복잡한 철학은 잠깐 접고 10년 전 1000만 원이 지금 얼마가 되는지 숫자만 보겠습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잘 못합니다. 만약 우리가 2016년에 1000만 원을 금, 주식, 코인, 부동산에 각각 넣었다고 상상해 보세요. 같은 출발선인데 도착지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 차이를 보면 방향 감각이 생깁니다. 코스피 지수가 10년 전 대비 약 2.66배 상승했다고 보면 2016년에 지수 추종형 주식에 1000만 원을 넣었을 때 지금쯤 약 2660만 원 정도가 됩니다. 나쁘진 않지만 폭발적이진 않죠. 금은 2016년에 1000만 원으로 사면 약 233.5g을 보유했을 거고 2026년 기준 환산하면
약 5,160만 원 정도가 됩니다. 묵직하게 오르는 느낌이 이런 겁니다. 부동산은 서울 기준으로 2016년에 1,000만 원어치 아파트 가치를 들고 있었다면 2026년에는 약 2,400만 원 정도로 평가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천천히, 대신 무겁게 가는 선택이죠. 그런데 비트코인은 스케일이 달라집니다. 2016년에 1,000만 원어치 비트코인을 샀다면 2026년에는 약 26억 원 이상이 되는 수익률이 나온다는 이야기죠. 다른 자산의 규칙을 바꿔버릴 정도입니다. 이 정도만 보셔도 코인도 투자 대상에 넣어야겠다는 판단이 자연스럽습니다. 누가 떠들어서가 아니라 같은 시간에 같은 돈이 이렇게 달라지니까요. 바보가 아니라면 숫자를 무시하기 어렵습니다. 게다가 코인은 오를 때만 돈 버는 구조가 아닙니다. 오를 때는 롱으로, 내릴 때는 숏으로도 수익을 노릴 수 있어서 방향이 바뀌어도 기회가 완전히 사라지진 않습니다. 수익이 나도 세금을 안 낸다고 느끼는 분들이 있다는 점도 매력 포인트로 자주 언급됩니다. 반대로 국내 거래소 쪽은 거래 수익 과세 부담을 떠올리는 분들이 있어서 투자자들의 발걸음이 갈리는 이유가 됩니다. 그리고 해외 거래소에는 레버리지 기능이 있습니다. 국내에는 없는 경우가 많지만 해외는 레버리지가 열려 있어서 작은 금액도 크게 굴리는 게임판이 만들어집니다. 이 차이가 결정적입니다. 예를 들어 50만 원으로 레버리지를 10배만 써도 5천만 원 규모로 운용하는 것처럼 포지션을 잡게 됩니다. 30억 이상 굴리는 분은 필요가 덜하지만 소액 투자자는 레버리지 없이는 큰 수익을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코인 거래의 출발점은 차트가 아니라 거래소입니다. 좋은 거래소를 고르는 순간 수수료, 입출금, 상담에서 새는 돈과 시간이 줄어듭니다. 여기서부터 게임이 달라집니다. 한국 투자자들이 국내를 떠나 해외 거래소로 몰리는 첫 번째 이유는 레버리지입니다. 국내는 막혀 있고 해외는 100배까지 가능한 곳도 있어서 같은 50만 원이 전혀 다른 체급으로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수수료입니다. 국내보다 해외가 저렴한 경우가 많아서 특히 단타처럼 자주 거래하는 분일수록 차이가 크게 체감됩니다. 수수료는 조용히 하지만 꾸준히 결과를 깎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세금입니다. 해외 거래소는 세금이 없다고 느껴 선택하는 분들이 있고 국내 거래소는 거래 수익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한다고 생각해 부담을 느끼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 심리가 선택을 갈라놓습니다. 한국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해외 거래소 중에서 가입하면 100달러를 주는 이벤트를 하는 곳 정보는 고정 댓글에 적어두었습니다. 어디냐가 궁금하시면 영상 아래를 바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제 수수료를 숫자로 한번 세게 체감시켜 드릴게요. 대형 거래소들의 기본 거래 수수료가 대략 0.0005% 선이라고 놓고 계산해 보면 단타는 시작부터 체력이 빠지는 구조가 됩니다. 1,000만 원 단타를 친다고 가정하고 20배 레버리지로 굴린다고 치면 1회 거래 수수료가 22만 원입니다. 하루에 10번만 거래해도 220만 원이 수수료가 되는 셈이라 처음 들으면 대부분 놀라십니다. 수수료가 이렇게 크면 실력이 좋아도 장난이 아닙니다. 계속 이기면서도 느낌은 제자리일 수 있어요. 그래서 초보일수록 더더욱 수수료가 낮은 거래소를 고르는 게 생존 전략이 됩니다. 저는 거래소 비교를 할 때 기준을 5가지로 나눠봅니다. 수수료가 얼마나 싼지, 거래 방법이 얼마나 단순한지, 한국어 지원이 되는지, 레버리지가 몇 배인지, 원화로 바로 입금이 가능한지입니다. 먼저 수수료부터요. A거래소는 0.01%, 바이비트는 0.025%, 비트겟은 0.06%, 바이낸스는 0.04%입니다. 숫자만 봐도 단타 결과가 왜 달라질 수 있는지 바로 감이 옵니다. 한국어 지원은 초보에게 거의 산소 마스크입니다. A거래소는 24시간 한국어 상담이 가능하지만 바이비트는 어렵고 비트겟도 어렵고 바이낸스도 어렵습니다. 막힐 때 바로 물어볼 곳이 있느냐가 차이입니다. 레버리지는 A거래소가 200배, 바이비트가 100배, 비트겟이 125배, 바이낸스도 125배입니다. 숫자가 커 보일수록 선택이 쉬워 보이지만 실제로는 기준과 루틴이 더 중요해집니다. 원화 입출금도 현실을 가릅니다. A거래소는 한국 돈으로 바로 입금과 출금이 가능하지만 바이비트, 비트겟, 바이낸스는 불가능합니다. A거래소가 어디인지는 고정 댓글에 적어두었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언제 롱, 언제 숏을 이야기해 볼게요.
비트코인은 변동성이 커서 타이밍을 놓치면 수익이 아니라 멀미가 먼저 옵니다. 그래서 신호를 보고 들어가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롱 포지션은 가격 상승을 예상할 때 들어가는 매수입니다. 한마디로 위로 갈 가능성이 더 크다에 베팅하는 거죠. 상승장에서 기본이 되는 포지션입니다. 숏 포지션은 가격 하락을 예상할 때 들어갑니다. 떨어질수록 이익을 노리는 구조라서 하락장에서도 손 놓고 구경만 하지 않게 만들어줍니다. 코인의 양방향성이 여기서 나옵니다. 롱을 잡을 때 첫 번째 신호는 상승 추세입니다. 고점을 계속 높여가고 눌림 뒤에도 다시 고개를 드는 흐름이면 롱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50일 이동평균선이 151선을 돌파하는 골든크로스도 강한 상승 신호로 자주 봅니다. 두 번째는 거래량입니다. 가격이 오를 때 거래량이 함께 늘면 시장이 그 상승을 인정하는 분위기라서 힘이 실립니다. 여기에 규제 완화, 기관 투자자 진입, ETF 승인 같은 호재가 겹치면 롱 쪽 확률이 더 좋아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숏은 하락 추세가 뚜렷할 때 유리합니다. 저점이 계속 낮아지고 반등이 약하면 숏이 맞는 그림이 나올 수 있죠. 51선이 151선 아래로 내려가는 데드크로스는 하락 신호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래량이 줄어드는 모습도 힌트가 됩니다. 가격이 오르는데 거래량이 줄면 상승세가 힘이 빠지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어서 이후 하락 가능성을 염두에 둘 수 있습니다. 여기에 규제 강화, 해킹 사고 같은 악재가 나오면 숏 쪽에 바람이 붑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시장에서는 보조 지표를 같이 보면 훨씬 편해집니다. 대표적으로 RSI, MACD, 볼린저 밴드가 있는데 이 세 가지는 초보가 보기에도 상태를 한눈에 보여주는 편입니다. RSI는 과매수와 과매도 판단했습니다. RSI 70 이상이면 과매수로 해석되어 숏을 고민할 수 있고 30 이하이면 과매도로 해석되어 롱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단, 한 번에 결정하지 말고 흐름과 같이 보셔야 합니다. MACD는 추세 전환을 읽는 데 도움되고 볼린저 밴드는 변동성이 커지는지 줄어드는지 감을 줍니다. 한마디로 지금이 조용한지 폭풍 전야인지를 알려주는 느낌이라 진입 타이밍을 잡는 데 꽤 유용합니다. 정리하면 롱은 상승 추세와 긍정 신호를 확인하고 들어가고 숏은 하락 추세와 부정 신호를 근거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감으로만 들어가면 흔들리지만 근거로 들어가면 마음이 덜 흔들립니다. 그리고 오늘 초반에 말씀드린 5가지 다시 떠올려 보세요. 따라하는 거래 흐름, 중학생 단타 구조, 수수료 할인, AI 루틴, $100 무입금 시작. 이 5개가 연결되면 초보도 길을 잃지 않습니다. 고정 댓글에는 수수료 최대 할인 꿀팁이랑 $100 받고 가입하는 방법, 링크를 정리해 두었으니 영상 보신 김에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는 사람만 챙기는 이득을 놓치면 억울하거든요. 오늘 내용이 코인 단타에 도움이 되셨다면 앞으로도 이렇게 초보 눈높이로 복잡한 걸 쉽게 풀어서 자주 올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